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옥입니다. 2021년 올해는 금속노조가 창립된 지 20주년입니다. 지난 2001년 3만으로 시작했던 금속노조가 이제 19만 명, 20만 명, 30만 명, 끝내 100만 명을 바라보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조직 활동을 전념했던 지역 지부의 상직 간부들과 특히 미조직 활동가들의 도움이 컸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한 점 한 점들이 드디어 함께 걸었던 동행으로 만나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으로 흩어졌던 8명의 전략조직 부장들을 서울로 함께 모여서 5개 부분으로 전략조직 주제를 잡고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1년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금속노조가 보다 더 어려운 곳, 보다 더 어려운 사업장들의 진심으로 든든한 벗이 되기 위한 금속노조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지들의 열정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힘있는 금속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자랑스러운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미조직 전략조직 실장 이현대입니다. 금속노조는 2020년 12월 2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금속노조 2기 전략조직 사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산업 4.0 시대를 맞이해서 전기차, 수소차 생산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를 조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계급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중소 영세, 여성, 이주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역지부가 공단협약 쟁취를 포함한 공당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인 재벌그룹사에서 민주노조를 더욱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적인 생산공장 조직화를 넘어 산업 변화에 따른 전후방 산업, 제조 서비스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파괴, 산재왕국,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는 포스코 원하청, 조선하청 조직화입니다. 1기 전략조직 3년 동안 지역지부에 파견했던 8명의 전략조직 부장을 노조의 2기 전략조직 사업에 전면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지부 예산에서 미조직 전담자 1명에 한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부에 미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3차 임대에서는 조합비 2%, 약 11억 원을 미조직금으로 확보하기로 조직적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금속노조가 이렇게 2기 전략조직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금속노조가 당면한 객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입니다. 90년대 이래 연간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가 5년 넘게 3.0포인트 미만을 기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자동화, 전동화 등에 따른 산업 재편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동화, 초연결성, 자율운행 등으로 대변되는 산업 4.0의 변화로 인해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구글 등 거대 자본을 가진 ICT 기업,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를 위협하고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 배터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친환경 규제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의 경쟁력의 원천은 기계부품보다 배터리 등 전기전자 부품이 품질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0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사 중에 3,000개가 이르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조직된 자동차 부품사 중에 엔진, 전장, 구동 등 생산기업들은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필요 없는 부품이 돼서 구조조정이 또한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3대 경영 세습과 맞물려
전기차, 수소차의 핵심 부품 생산 관련해서 모비스 위아를 중심으로 자본을 재편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양산을 계기 삼아 부품 생산을 외주화하여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부품 공장으로 바꿔 생산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를 회피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에서도 산업 변화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스마트 야드와 스마트 선박 등 생산 방식을 연결화, 자동화, 지능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특히 노동 총계를 강화해 생산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 사내하청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산업 또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생산 능력 확대보다는 생산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 수소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남은 적자 사업부들은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사내하청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러버거리 신설 공장은 거의 정규직 제로의 생산 전문 회사로 설립하고 포스코도 자회사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전자산업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전자산업 호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전기 배터리에 민주노조의 깃발은 너무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의 매출 총액은 783조 원으로 국내 GDP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특히 4대 재벌이 한국 경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벌사들은 계열사를 설립해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내부 거래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중간재는 하청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 하청 계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초과 착취하여 이익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야 할 민주노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재벌그룹사에서 금속노조의 깃발이 너무도 취약합니다. 여기에서 금속노조 환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벌사 조직화와 투쟁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주체는 금속노조밖에 없습니다. 금속노조의 주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속노조의 역사는 기업별 노조의 투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중적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과 올바른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산별전환 이후로 금속노조는 수많은 성과를 쟁취해왔습니다. 사망금속노조 때 중앙교섭이 이루어지고 주호일제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부집단 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지부 조직력이 사측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만으로 확대된 후 금속노조의 조직력이 재벌 대기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의식과 관행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기대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간부 조합원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고 사회변혁에 열정과 헌신을 가진 신규 활동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9,500여 명이 퇴직했습니다.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27,600여 명이 퇴직 예정입니다. 금속노조는 조직 확대가 없으면 지속적인 조합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상대적인 산업 개입력을 갖춘 완성차 노동자들은 매년 4,000명 내외가 정년퇴직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평균 연령의 상승에 따라 노조 활력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직 확대와 함께 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간부 교육을 체계화하여 청년 간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멈춤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금속노조는 끊임없이 신규 조직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4만 2천여 명, 5년 전 대비 3만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년퇴직자 등 자영 감소하는 조합원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조직 확대를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조직은 자동차 부품사에서 압도적입니다. 48개 조직, 조합원 수 11,400여 명에 달합니다. 조선은 현대중공업지부의 가입으로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했고 제조 서비스에서의 조직화 성장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010년대 이후 서울지부를 필두로 하여 제조산업 전방산업인 제조서비스에서 조직화의 활로를 개척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K카, 현대그린푸드, 자동차 판매연대, LG전자 서비스, LG하이텔레, LG하이엠솔루텍 등 13개 단위 4,4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4년 38차 정대에서 일반 예산 잔액 20%를 미조직 기금으로 적립해서 8명의 조직 활동가를 채용, 8개 지역 지부의 전략조직 사업에 배치해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지부에서 미조직 사업 전담자를 두고 미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 변화에 따른 제조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계급 대표성 확보와 산별 차원의 투쟁, 교섭력 확대를 위해 전 조직적으로 미조직 조직 확대 사업을 전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5개 전략조직화 대상 사업에 집중하고 노조와 지역지부의 미조직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미조직 전략조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속노조의 미조직 전략조직 사업은 노조 미조직위원회, 지부 미조직위원회, 주요 미조직 담당자 구성을 통해 전담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부 미조직위원회는 노조의 전략조직 사업 방침에 따른 조직화를 포함하여 지부의 조직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단 사업의 기획과 집행, 지부, 지회, 간부 및 조합원에게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참여를 적극 조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조의 재정 지원 외에 지부 자체적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회는 미조직 사업 담당자 및 미조직 사업팀을 구성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부 조합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된 사업장에서 사측은 비조합원을 복순으로 조직하여 노조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고 물량 빼내기를 일삼는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일자본 연관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인접지역 사업장을 조직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지부와 지회에서 그동안 모범적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업장 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한 모범 사례입니다. 한온시스템 제전주에는 라디에이터, 에어컨, 히터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생산직 1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연구사무직 1000여 명은 비조합원이었습니다. 자본 매각설과 사무연구직 희망퇴직 시도를 계기로 해서 주회가 적극적인 조직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직 조합원들이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비공개 조합원으로 조직하기도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한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사무연구직 조직화와 본사 상경투쟁을 통해서 희망퇴직 계획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온시스템 대전주회는 산하하청주회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2019년 4월 하청주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동파업을 벌여 승리하는 모범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LG전자 렌털 가전제품을 유지관리하는 방문 점검 노동자로 구성된 LG 하이엠솔루텍 지회 사례입니다. 제조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도 제조 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직화 초기부터 노조와 서울지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나 전국의 150개 영업소에 4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특정 지부 하나만의 사업을
사업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국사업장 특성상 한 개 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전체 14개 지역 지부가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결정하고 함께 조직한 결과 1000명 이상을 빠른 속도로 조직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특고 노동자 조직화를 발판으로 해서 정규직 에어 설치 기사까지 조직하는 성과를 모범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현대기아차 모듈 부품 관련 동일 원청자본 사업장 조직화의 모범 사례인 현대모비스위아 조직화입니다. 현대모비스위아는 직서열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생산 위치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조직화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비스위아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먼저 노조를 만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듈 부품사 전체 중에 한두 개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장을 조직화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으로 14개 지회에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조건을 개선한 인천지부 공단 사업입니다. 인천지부의 공단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정규직이 거의 없고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잦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전통적인 사업장 지회, 분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직화가 어려운 조건에서 인천지부는 공단 지역의 실태조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개별 조합원 제도를 활용해서 조합원이 한두 명 있거나 없는 사업장이다 하더라도 과로사 등의 주요 현안을 매개로 해서 사업주에게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관철하는 싸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 단위의 교섭을 넘어 지역 차원에서 공단 협약, 지역 교섭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서울지부 주원리 노동자 조직화입니다. 도심 제조업에서 업종별 조직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로 지역에는 800개 업체 8천여 명의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인 10인의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산재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기에 사업장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도심제조업의 업종 특성 때문에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조직화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주원리 분해는 사업장별 임단협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를 압박해서 연차휴가 실시,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 문제 폐지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주원리 분해는 주원리뿐만이 아니라 도심제조업의 봉제, 인쇄, 재화 등 도심제조업 연석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섭들을 추진하는 등의 향후 사업들을 힘차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조직화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역지부와 지역지회에서 수많은 모범적인 조직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지부와 지역지회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 조직적인 조직화 성공 사례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 코로나19, 기후위기, 노동 배제적인 급속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금속노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투쟁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전면적인 조직 확대 사업으로 금속노조를 더욱 크고 넓게 강화합시다. 투쟁!